그날 새벽,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요. 노야, 노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누구 건지 알아버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님의 목소리였거든요. 이 나이에 귀신 소리 듣는다고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72년을 살면서 이상한 꿈 한 번 꿔본 적 없고 환청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거길 가면 안 됐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집에 위험이 온다 조심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부님 영정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액자 유리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영정사진은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못도 2개나 박혀 있었고 10년 넘게 그 자리에 걸려 있던 겁니다. 바람이 불 리도 없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진이 저절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조부님의 얼굴이 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시던 그 얼굴이요. 조부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요. 조부님이 뭔가를 알려주려 하신다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조부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 집에 위험이 온다. 조심해라. 도대체 무슨 위험이란 말입니까? 저희 집은 평범한 집입니다. 딸 미정이와 손자 민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원수를 맺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험이 온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부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에도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저승에서까지 경고를 보내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못을 박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사진을 제대로 고정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걱정만 시킬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안심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은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덥게 잔 것 같구나.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남아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 내내 저는 조부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위험이 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다가 겨우 몇 숟갈 떠먹었습니다. 민재가 학교 가는 걸 배웅하고
미정도 출근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정리된 소파, 깨끗한 테이블,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저는 조부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조부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조부님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닫아놓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일 리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니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조부님이 다시 뭔가를 알려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든 방을 다 확인했지만 이상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또 땀이 났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정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조부님 경고로 가득했거든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표정이 이상해요. 계속 무슨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는 예민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단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누가 걷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복도로 나가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미정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위층에서 난 소리 아닐까? 그런가요? 미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층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집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조부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조부님은 왜 경고하셨을까? 무슨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만 점점 커져갔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조부님의 경고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요.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조부님이 경고해 주신 만큼 저도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길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질 줄은요. 조부님의 경고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은 이미 우리 곁까지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맞은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잔 것도 아니고 계속 뒤척이다가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인 게 전부였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잤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는데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누가 복도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도 들었거든요. 새벽에 또각또각 소리가 나서 깼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민재의 말에 미정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야, 꿈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진짜 들었어요. 아이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민재도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들으셨죠?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들었단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도요? 그럼 정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위층 소리였을 거야.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이제 가족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조부님의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출근했고 민재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집에 남았어요.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 한 권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책은 서재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쩡히 꽂혀 있던 책이 왜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저는 일어나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도 책이었어요. 조부님이 직접 정리하신 우리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필 이 책이 떨어진 걸까요? 책장을 넘겨봤습니다. 조부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아버지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이 있었어요. 가문의 역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조부님이 이 책을 떨어뜨리신 걸까요? 무언가 알려주시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스윽하고 차가운 기운이 지나갔어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누군가 제 뒤에 있었다는 걸요. 아니, 뭔가가 있었다는 걸요. 저는 책을 책장에 다시 꽂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조부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부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조부님은 변함없이 미소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조부님은 분명 뭔가를 경고하고 계신데 저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 식구 모두 뭔가 감지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재도 평소처럼 떠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니? 오늘 학교에서 돌아올 때 누가 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계속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민재야, 기분 탓이야.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요. 조부님의 경고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발자국 소리였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또각, 또각.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리는 제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재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닫아놨는데 말입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류함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류함 속을 들여다봤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놨는데 말이에요. 누가 뒤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서류를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부님이 남기신 중요한 문서들이었어요. 땅 문서, 가계도, 유언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걸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넣고 서류함을 잠갔습니다. 이번엔 열쇠를 제 방으로 가져갔어요. 서재를 나오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이번엔 거실 쪽에서 났어요.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조부님 영정사진 앞에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빛이었어요. 하지만 촛불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부님,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에 속삭임이 들렸어요. 조심해라, 가까이 있다. 조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외에는 남준 정도였어요. 집 수리도 해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지인이었죠. 그리고 박 관리인. 조부님 생전부터 우리 집을 관리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분들 중 누군가란 말입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중 누군가가 위험하다니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침대에라도 누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조부님 말씀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다. 조심해라. 저는 내일부터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하고 조부님이 남기신 것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요. 그날은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미정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학교에 갔어요. 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준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밝은 얼굴이었어요. 오, 남준이.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리건 확인하러 왔어요. 아, 그랬지.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준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 쪽 수도꼭지 확인하고 서재 쪽 벽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맙네. 남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남준은 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조부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설마 남준이란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남준이는 아닐 거야. 그 친구는 착한 아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준이 일을 마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선생님. 수고했네. 서재 쪽도 확인했는데 벽에 금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남준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남준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재에 들어가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함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열어봤어요. 서류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다시 잠그고 서재를 나왔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미정은 회식이라 안 왔고 민재만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 만들어줄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민재와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집이 이상하지 않아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왜 그러니? 그냥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무섭기도 하고요. 민재의 얼굴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민재는 조부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사실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부님이 경고해 주신 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모두 이야기했어요. 민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럼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부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민재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 방으로 뛰어갔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민재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류함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며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없는 게 있었습니다. 조부님의 가게도, 그리고 땅 문서 일부. 사라졌어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민재야, 엄마한테 전화해라.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 네. 민재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다시 살폈어요.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침입한 흔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낮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미정이 황급히 돌아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부님 문서가 사라졌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군가 가져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갔어요. 미정이 핸드폰으로 CCTV 앱을 켰습니다. 저와 민재는 옆에서 화면을 지켜봤어요. 영상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여기요. 미정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남준이었어요. 남준이가 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 남준은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남준이 서재에 들어갔어요. 10여 분 후 그는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서류였습니다. 저게 조부님 문서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준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친구가 배신한 겁니다. 당장 전화해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남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남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준 씨, 저 미정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미정 씨. 무슨 일이세요? 남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오늘 우리 집에 또 오셨죠? 네. 아침에 갔었는데요. 오후에도 오셨잖아요.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오후요? 저 오후에는 안 갔는데요.
CCTV에 다 나와요. 오후 4시에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 뭐라고요? 저 그때 회사에 있었어요. 남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영상에 똑똑히 보여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준은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남준 나야. 솔직히 말해봐. 조부님 서류 가져간 거 맞지? 선생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오후에 회사에 있었어요. 동료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남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럼 CCTV에 찍힌 건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남준이 아닐까요? 아니면 발뺌하는 걸까요? 일단 끊겠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구나. 영상을 다시 봐야겠어. 우리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남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분명히 남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옷차림이 아침에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이상한데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뭐가? 아침에 남준 씨가 입었던 옷이랑 다른 것 같아요. 미정이 아침 영상을 찾아서 비교했습니다. 과연 달랐어요. 아침엔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오후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 갔다 오면서 갈아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조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부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조부님이 남준이가 아니라고 하셨어. 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조부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부님은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조사해 봐야겠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CCTV에는 남준만 찍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부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조부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 집을 노리는 겁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부님이 분명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습니다. 미정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남준 씨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그래. 확실히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조부님은 남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CCTV에는 분명 남준이 찍혀 있었거든요. 미정이 출근하고 민재도 학교에 갔습니다. 또 혼자 남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준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들, 그리고 박 관리인. 박 관리인은 조부님 생전부터 우리 집을 관리해 왔습니다. 10년도 넘게 우리 집을 드나들었어요. 집 구조도 잘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았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관리인은 조부님이 남기신 문서의 가치도 알고 있을 거예요. 땅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박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관리인, 나 박노인이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요즘 우리 집에 언제 오셨소? 한 보름 전쯤에 보일러 점검하러 갔었는데요. 그 후로는요? 아직 안 갔어요. 왜 그러세요? 박 관리인의 목소리가 의아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보름 전이라면 문서가 사라지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남준 씨 회사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어제 오후에 회사에 있었대요. 회의도 했고요. 동료들이 다 증명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럼 저 사람은 누구예요? 미정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구나. 다시 영상을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CCTV 영상을 다시 켰어요. 오후 4시의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남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얼굴, 체격, 걸음걸이까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남준보다 조금 더 경직돼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녔거든요.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일부러 남준인 척 한 걸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오후가 되자 미정이 일찍 퇴근했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아무도 입맛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니? 조부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조부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경고해 주시는 거란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조부님은 우리 편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일찍 잠들었어요. 미정도 피곤한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조부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조부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이 열려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조부님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조부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깊이 보라. 무슨 뜻일까요? 저는 다시 CCTV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어요. 남준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복도를 걸을 때, 서재로 들어갈 때, 모든 순간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손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이 남준과 달랐습니다. 남준은 오른손 검지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일하다가 다친 거였어요. 하지만 영상 속 사람의 손에는 흉터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준이 아니었습니다. 남준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남준인 척 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그 사람이 서재에서 나올 때를 유심히 살폈어요. 서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를 향해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보여주듯이요. 저는 그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 관리인. 중얼거렸습니다. 남준처럼 꾸민 사람은 박 관리인이었어요. 비슷한 체격이었고 얼굴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거기에 남준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면 속일 수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박 관리인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집을 관리하던 그 사람이요. 조부님을 모시던 사람이 조부님의 유산을 훔친 겁니다. 저는 미정을 깨웠어요. 미정아, 일어나 봐.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찾았어. 네.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 관리인이란 걸 설명했어요. 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관리인이요? 그럴 리가요. 영상을 봐. 손을 보면 알 수 있어. 미정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네요. 남준 씨가 아니에요. 조부님이 말씀하신 대로야. 남준이는 무고한 사람이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당장 박 관리인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그래. 문서를 되찾아야지.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박 관리인을 추궁할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지요. 새벽녘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박 관리인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조부님을 그렇게 오래 모셨는데 말입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조부님의 문서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부님께 감사했어요. 계속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경고해 주셔서요. 조부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남준을 범인으로 몰았을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부님은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 반드시 문서를 되찾겠다고요. 그리고 박 관리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겠다고요.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저는 조금씩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늦게 잠들었지만 푹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박 관리인 생각이 났거든요. 미정도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학교에 보내고 우리 둘이서 나섰어요. 박 관리인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박 관리인이 문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조부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조부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니까요.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정도 따라 내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라. 저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창고 문 앞으로 갔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나 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봐. 저는 말했습니다. 미정이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환하게 켜졌어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공구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저쪽 책상부터 봐보자. 저는 안쪽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공사 견적서, 수리 내역,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서류들이었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공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낡은 종이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봤어요. 조부님의 가계도였습니다. 아버지,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 찾았어. 서랍 안을 더 뒤져봤어요. 땅 문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라진 모든 서류가 여기 있었어요. 정말 박 관리인이 가져간 거였네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되찾았습니다. 조부님이 남기신 소중한 것들을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관리인.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 관리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고 말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박 관리인이 범인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부님을 그렇게 오래 모셨는데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박 관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미정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남준 씨한테 누명을 씌우려 했잖아요. 박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유라도 말해보시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박 관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신 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분이 남기신 땅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훔친 겁니까? 제 형편이 어려웠어요. 빚도 많았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박 관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부님이 얼마나 당신을 믿으셨는데요. 우리 가족도 당신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박 관리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왜 남준 씨처럼 꾸민 거예요? 혹시 몰라서요. CCTV에 찍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요. 박 관리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준 씨랑 체격이 비슷해서 옷만 비슷하게 입으면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겁하시네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꼭 안고 박 관리인을 바라봤어요. 한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부님도 신뢰하셨던 사람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박 관리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부님의 유산을 훔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가자, 미정아. 저는 서류를 들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박 관리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갔어요. 조부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부님 되찾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지켜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조부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미정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박 관리인의 창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박 관리인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무릎 꿇고 빌던 그 모습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빚에 쪼들리고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는 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했어요. 사람 마음도 알 수 없었고요. 오후가 되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관리인을 조사했고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어요.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미정 씨한테 들었어요. 오해 풀려서 다행입니다. 남준, 미안하네. 자네를 의심해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누가 봐도 저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남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했어요. 남준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응, 다 해결됐단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부님 덕분이야. 조부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민재는 조부님 영정을 바라봤어요. 조부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조부님 덕분이었습니다. 조부님이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서를 영영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준을 범인으로 몰아 큰 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부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부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살아서든 죽어서든 서로를 지키는 것이구나.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조부님의 경고는 끝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그런데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노야. 조부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조부님?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조부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서도 되찾았고 범인도 잡혔는데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부님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더 깊이 봐라. 저는 숨을 죽였어요. 전부가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박 관리인이 범인이 맞았는데 말입니다. 조부님, 제가 뭘 더 봐야 합니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 관리인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신이 욕심 때문에 문서를 훔쳤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혼자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문득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관리인은 어떻게 남준과 비슷하게 꾸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집 CCTV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느 각도에서 찍히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요. 혼자 알아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미정을 깨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정아. 네, 아버지.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CCTV 영상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지금요? 왜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정도 제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같이 봐요.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미정이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켰어요. 박 관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죠. 박 관리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준처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어요. 우리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박 관리인이 서재에 들어가기 전 잠깐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 봐요. 제가 가리켰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미정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요. 손을 들어서 뭔가 표시하네요. 박 관리인이 손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신호를 보낸 걸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박 관리인이 서재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미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서 봤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익숙한 것 같았지만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 관리인이랑 아는 사람인가 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박 관리인이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 남자는 빈손이었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 관리인이 먼저 나갔습니다. 남자는 조금 뒤에 나갔어요. 둘이 짜고 한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박 관리인 혼자 한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굴까요?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어요. 남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을 멈췄습니다.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박 관리인의 동생이야. 동생이요? 미정이 놀랐습니다. 응. 몇 년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박 관리인 집에 갔을 때.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박 관리인의 동생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빚이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 두 형제가 함께 계획한 거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관리인만 범인이 아니었어요. 동생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경찰에 다시 연락해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슬펐어요. 박 관리인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동생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절박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안 됐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새벽이었지만 미정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경찰은 아침에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조부님 영정 앞에 섰어요. 조부님, 이제 알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관리인 혼자가 아니었네요. 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조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조부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조부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저희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저희는 새로 발견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 관리인의 동생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였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관리인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동생도 찾아서 조사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미정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조부님 덕분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단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부님이 모두 지켜주셨어. 민재는 조부님 영정에 절을 했어요. 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미정도요. 우리 가족은 조부님께 감사했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것에요. 그날 오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관리인의 동생을 찾았고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어요. 두 형제가 함께 계획한 범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고 범인들도 모두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박 관리인 형제를 생각하면 안타까웠거든요. 그들도 나름 힘든 사연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부님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조부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영정 사진 속 조부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 미소가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조부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조부님의 경고는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조부님 영정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닦고 꽃도 새로 꽂았습니다. 조부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무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정사진 속 조부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민재야. 잘 잤니? 네, 요즘 잘 자요. 무섭지도 않고요.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가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미정이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조부님 산소에 다녀올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님께 인사드리고 와야지.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준비를 했어요. 조부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도 챙겼습니다. 과일과 떡, 그리고 막걸리요.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했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람도 따뜻하게 불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응, 조부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산소에 도착했어요. 산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소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미정과 민재도 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놓았어요. 과일, 떡, 막걸리. 모두 조부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들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저는 절을 올렸어요. 미정과 민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조부님, 손자 박노아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조부님이 듣고 계신다는 신호 같았어요. 조부님께서 경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무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서도 모두 되찾았고 범인도 잡혔습니다. 조부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부님.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부님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의 버팀목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조부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어요. 미정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미정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요. 민재도 절을 하며 말했어요. 증손자 민재입니다. 조부님 덕분에 무섭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햇살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조부님도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따랐어요. 산소 앞에 부었습니다. 조부님, 한 잔 드시고 편히 쉬십시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소 앞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조부님과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말했습니다. 조부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험할 때 도와주신 거란다. 대단하시다. 조부님. 민재가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조부님을 존경하는 게 느껴져서 기뻤어요. 민재야, 너도 커서 조부님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렴. 네,
꼭 그럴게요. 민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산소 주변을 정리했어요. 풀도 뽑고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조부님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요. 다 마치고 나니 오후가 됐어요. 이제 내려가야겠구나. 저는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부님, 저희는 이만 내려갑니다. 자주 올게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산을 내려왔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조상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힘이요. 조부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조부님 영정 앞에 섰어요. 조부님 다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정 사진의 유리면에 햇살이 비쳤어요.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마치 조부님이 미소 짓는 것처럼요. 아버지 봐요. 미정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조부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민재도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진짜요. 조부님이 웃으시네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부님이 정말로 웃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사한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부님. 저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빛은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조부님의 미소는 여전히 영정 사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식사였어요. 웃음도 많이 나왔고요. 아버지,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래, 조부님 덕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조부님께 부끄럽지 않게. 저도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저도 더 효도할게요. 민재도 말했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조부님한테 자랑할 수 있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조부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조부님의 경고로 시작된 일주일이었어요.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문서도 되찾았고 범인도 잡혔어요. 그리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조부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부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